자, 페이지 166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 바로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배울 거야. 이름하여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느냐, 유전 성질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그 내용을 배울 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방식이 생명중심 원리라는 방식인데, 이 거의 대부분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부터 얘기해 줄게요. 같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세포 내 정보의 흐름을 살펴볼 건데, 너희 중1고등학교는요, 올해는 모르겠어 솔직히. 왜 모르냐면 작년까지 하고 있던 선생님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바뀌었잖아. 그래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올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니네 이번 시험 중에서 거기 세포 막 얘기할 때 거기 표지부 형광물질 했던 그 문제 알지? 그거 고3 거야. 고3 생물 2에 나오는 문제야. 원래 니들 과정 거 아니야. 그냥 딱 보니까 2개 정도는 그냥 틀리라고 아예 대놓고 그냥 딱 해놨더구만. 2개는 2개는. 그런데 뭐 찍어서 맞으면 맞은 거지 그것도. 오케이?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역시 그러지 않을까. 기말고사 생물 파트에서는 여기가 최고 난이도입니다. 여기가. 오케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걸 알아야지 뭐 최고 난이도 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1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킬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유전자 단백질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배울 거 유전자 단백질,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거야. 우리가 배울 거는 유전 형질들 배울 겁니다. 자, 생물체가 있는데 생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형태와 성질을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형질이 발현되는 이유는 생물체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나오면 그 단백질 때문에 특정 형태와 성질이 결정돼.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형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형질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도 갖다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형질 앞에 유전 형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형질을, 그 형태와 성질 만드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이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핵 안에 있더래.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유전자와 형질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질이 무엇입니까? 형태와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나타내는 특성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형태 플러스 성질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앞자하고 D자를 따서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형질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사람의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모양, 곱슬이냐 아니면 뭐 바짝바짝 직모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피부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만 갖고 있는 형질이야. 우리 자식한테도 갖다 줄 수 있어. 자식한테도 갖다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앞에는 유전 형질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해. 그런데 이 유전자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은요, 염색체가 보이지? 이 염색체가 나눠진 녀석이 염색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요건 좀 쓸게요. 염색사. 평상시 여러분들의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는요, 염색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상시는 염색사. 그러다가 염색사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가 갑자기 세포 한 개가 두 개가 네 개, 이런 식으로 세포 수를 늘리는 세포 분열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염색사들 지들끼리 뭉쳐. 그래서 염색체를 만들어. 됐지? 그래서 염색체하고 염색사하고 구분 잘해. 평상시 때는 핵 속에 염색사가 있어. 그 다음 세포 분열일 때는 염색체 형태가 되는 거고, 현재 염색체는 몇 개니? 동률아. 한 개죠. 이렇게 가운데 동글뱅이 있는 게 이게 동원체라고 했었고, 그치? 맞아? 요게 한 개면 하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새끼가 원본이면 여기 있는 새끼는 사본이다. 기억나지? 그래서 한 개의 염색체고요, 원본하고 사본 하나하나를 염색체가 나눠줬다고 해서 나눠질 분자를 써서 염색 분체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염색사를 입에 풀을 겁니다. 풀면 뭐가 나와? DNA하고 단백질이 나와. 이때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가 가지는 거 이거야. 자, 이 DNA, 이걸 뭐라고 불러? 핵산이라고 하는 거지. 맞아? 이때 이 핵산인 DNA는 이미 이번 시험 범위 때 배웠어.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 이중나선 구조야. 봐봐, 나선이 두 개잖아. 그치? 그런 다음
얘네들은 뉴클레오타이드 인과 당과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하고 당하고 골격 만들고 이중나선. 그 다음 염기 배열에 따라서 특정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여기 그 특정 유전 정보를 저장한 특정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A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C다.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죠. DNA 한 개당 한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DNA 한 개당 여러 개의 유전자다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요겁니다. 바로 한 개의 DNA에는 DNA 한 개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유전자 여러 개가 나중에 발현이 돼서 단백질 A, 단백질 B, 단백질 C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것 때문에 형질 A, 형질 B, 형질 C 여러 가지 형질이 결정이 된다. 됐니? 그래서 요게 A면 이게 A가 나오고 요게 갑자기 A가 C로 바뀌었어. 그럼 이게 C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갑자기 바뀔 일은 없죠.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A가 갑자기 C로 바뀌었다? 이런 걸 뭐라고 해? 유전질환이라고 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뭐다? 형질을 결정하는, 즉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이 유전 정보, 단백질 A를 만들거나 단백질 B를 만들거나 단백질 C를 만들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고 그 저장된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나의 목적입니다. 됐니? 자, 이미 얘기했지만 요 DNA를 구성하는 인낭염,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니들도 알다시피 이건 쓰는 거 아니다. 인 하나에 5탄당 하나에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고 했어? 염기가 붙어 있어. 기억나지? 됐니? 그런데 이 DNA에 해당되는 녀석은 디옥시리보스고 복습이야. 요 염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A 다음에 T 다음에 C 다음에 G가 들어갈 수 있어. 맞아? 그래서 DNA를 구성할 수 있는 염기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4종류지. 그 다음 이 4종류가 요 내부에서 특정 염기 배열로 마구마구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열된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방법이 오늘 배울 생명유식 원리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오늘부터 배울 건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요 유전자 A가 단백질 A만 만듭니다. 얘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유전자 A, 즉 유전자 A를 구성하는 염기 배열이 이상이 있으면 얘만 이상이 있지,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준다? 그런 건 없어. 알겠니? 오늘 그거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자료 해석하고 드디어 어려운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자료 해석 유전자 A에 나타나는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물체에 있는 핵 속에 바로 뭐가 있다? DNA가 있고 DNA의 특정 부분에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바로 뭘 만드는 거야?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져. 그 단백질이 바로 뭐냐? 멜라닌 합성 효소야. 니네 이거 배웠지? 지난번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녀석.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 했어? 단백질. 맞잖아. 그래서 유전자 때문에 단백질 만들어지잖아. 이게 바로 유전 형질이 발현된 거야. 그럴 때 이 단백질 때문에 멜라닌이 합성이 되는 거야. 멜라닌이 합성이 되니까 색소가 많아서 털색이 갈색이 되는 거야. 진하게. 그런데 만약에 이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가 고장이 났어. 뭔가 이상이 됐어. 염기가 이상한 배열로 바뀌었어. 그럼 얘가 이상을 받으니까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는 거지.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지. 그럼 얘가 이상이 생기니까 얘 때문에 또 얘가 이상이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 얘가 이상이 있으면 얘 때문에 얘가 이상이 있겠지. 아니야. 원인, 결과, 그 다음 다른 원인 또 다른 결과야. 알겠니? 어차피 결론만 가지고 따지면 얘가 없어지니까 얘가 합성이 안 돼. 이건 맞아. 하지만 원인, 결과로 따지면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고 또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된다.
얘가 이상 있으면 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야. 직접은 아니라 얘는 간접. 됐지?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 나와. 이제 오늘 수업할 목적이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이름하여 생명중심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잘 봐라. 세포 내 핵이 있고요. 여기 핵이 있습니다. 핵 속에는요, 우리 몸속에서 각종 형질을 발현시키는 데 필요한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다고?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설계도는 원본이야 아니면 사본이야? 원본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 핵 속에 있는 DNA에 바로 뭐가 있다? 단백질, 어떠한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들어있어. 근데 이 설계도가 뭐라고? 원본이야, 원본. 그럼 소정아, 이 원본 함부로 막 쓰면 되겠어? 책이 하나밖에 없대. 그럼 막 그냥 막 쓰고 막 거기다 막 문제도 풀고 막 복사도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되겠니? 그럼 원본이 훼손을 당해서 다음번에 그 단백질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DNA, 이 설계도 원본을 복사해서 씁니다. 뭐에 쓴다고? 복사해서 쓰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핵 속에 있는 이 DNA를, 원본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전사한 녀석이 RNA야. 그래서 RNA가 원본을 복사한 후에 이제 핵 바깥으로 퉁 하고 나와. 핵 바깥으로 퉁 하고 나와서 이 설계도대로 단백질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 승호야, 어디야? 단백질 만드는 장소. 또 이렇게 해야 돼?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져? 그렇지, 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겠지. 그렇지? 그래서 리보솜으로 찾아가요. 사실은 니들 이런 거 배웠죠? 여기 주변에 소포체 있고 소포체에 점점점점 있다. 그게 리보솜이잖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점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 RNA를 갖고 어디로 간다?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럼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에서 이 RNA 정보를 해석해서 바로 뭘 만드는 거야? 바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번역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냥 일종의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때 이 번역하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했잖아. 리보솜에서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됐니?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 방법! 원본은 계속 유지시켜 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사본에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 만드는 방법! 이 방법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난 100%라 한 적 없어. 거의 모든 애들이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고요. 이때 이 생명 중심 원리를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불러요.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인터넷 유튜브에서 뭔가를 찾아보고 싶으면 우리나라 말로 찾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영어로 찾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생명 중심 원리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이 방법 쓴대. 그럼 왜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통조상에서 첫 번째 그 녀석이 이 방법 썼으니까 우리는 후손이잖아. 같은 방법 써야죠 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바로 뭐냐? 복사할 때 어떻게 복사하느냐라는 거야. 지금부터 요거를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DNA. DNA에는요, 인과 당과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가 4종류가 있다고 했지. 그 4종류가 순서대로 배열돼. 어떤 단백질을 만들 때 그 염기 배열에 따라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유전자의 DNA 염기 세열에, 밑줄 쳐. DNA 염기 서열에 따라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DNA 염기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되고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순서가 이거야. DNA 염기 서열이 1등,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2등, 단백질 구성이 3등이야.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자, 어떤 단백질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 이 단백질이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단백질을 쪼개잖아? 그럼 뭘로 쪼개지는지 알아? 아미노산을 쪼개져.
아미노산으로 쪼개져. 근데 아미노산이 한 개가 있어가지고 단백질 하나만 만들어. 아미노산이 여러 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단백질을 모르니까 단백질 X라고 할게요. 이 단백질 X를 만들려면 아미노산 A 다음에 아미노산 B, 아미노산 D가 결합돼야 돼. 맞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해야지만 이 단백질 만들어요. 3개가 결합해야지만 단백질 만드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이 아미노산 A가 붙고 그 다음 B가 붙고 그 다음 D가 붙는다는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었다는 이게 처음에 DNA 염기 배열에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야 처음에 A부터 만들고 그 다음 B 붙이고 그 다음 D 붙여라. 이게 바로 단백질 X야. 그런데 만약에 A 다음에 D 붙고 B가 붙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단백질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어? 바로 이 얘기입니다. DNA 염기 서열에 따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결정이 되고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만약 바뀌었어? 그럼 이것도 바뀌어. 이것도 바뀌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다른 단백질이 되는 거야. 이때 이제 포인트는요. DNA 염기 서열에 아미노산 하나씩 만들 때 몇 개씩 정보를 저장할 거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로 다시 복습 한번 해보자. 지운다. 아미노산 복습이에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아미노산은 제일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 원소는 탄소입니다. 이렇게 탄소. 그 다음 여기는 수소가 있고 여기는 아미노기 NH2, 여기는 카복실기 COOH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곁사슬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 녀석이 총 몇 종이야? 20여 종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꼭 필요한 아미노산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 20개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이제부터 아미노산 20개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 20개 이상의 아미노산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그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봐. DNA 염기 서열에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어? 20종류. 20개의 아미노산을 표현하기 위해서 DNA 염기가 몇 개씩 쌍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DNA 염기에는요 D라고 쓸게요. 염기에는 총 4종류가 있어. A, T, C, G. 맞아? 얘네들이 첫 번째 하나씩 조합된다고 치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일염기 조합이라고 할게요. 일염기 조합.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잘 봐. 여기 인에, 여기에 당에, 여기에 염기가 있는데 여기에 염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총 4가지지. 그럼 내가 만약에 A라고 썼어? 그러면 이게 아미노산 1번이라고 칠게. 요 자리에다가 B라고 썼어? 그러면 이거 아미노산 2번이야. 여기다가 3이라고 써, C라고 썼어? 그러면 아미노산 3번. D, 여기다가 만약에 G라고 썼어? 잠깐만, 내가 이거 왜 B라고 썼니? Sorry, T. 여기 C라고 썼어? 아미노산 3번. 여기 G라고 썼어? 이거 아미노산 4번이야. 그럼 잘 봐. 필요한 건 20개가 있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개밖에 없어? 4개. 그치? 필요한 거보다 만들 수 있는 게 훨씬 적지? 이 방법 써? 안 써? 안 써. 그래서 넌 안 돼. 그렇다면 이번엔 이염기 조합 한번 해볼까? 이염기 조합. 그럼 이염기 조합을 하면 이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잘 봐. 첫 번째 여기 A 들어가고 두 번째 T가 들어갔다고 쳐. 그럼 네 AT가 1번 아미노산이야. 그치? 그럼 이번에는 AC가 2번 아미노산, AG가 3번 아미노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 참고적으로 AT하고 TA는 틀리다. T는 왜냐면 배열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얘는 아까 4의 1제곱에 해당되는 가지수가 나왔지. 얘는 얼마가 나와? 4의 2제곱에 해당되는 가지수가 나와. 그럼 몇 가지가 나와? 총 16가지가 나와. 필요한 건 20개, 만들 수 있는 건 6개, 16개. 야! 4개 차이가 나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선생님 저걸로 하죠? 장난해? 나머지 4개가 우리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단백질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방법 써야 안 써요? 이 방법도 안 써.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 방법밖에 안 쓰는 거야. 그 방법이 바로 뭐냐? 3번 삼염기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과 당과 그 다음 염기에 A 다음에 T 다음에 C, 이거 아미노산 1번이라고 하자.
그럼 A 다음에 T 다음에 G, 이게 아미노산 2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3년기 조합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4의 3제곱계가 됩니다. 그럼 4의 3제곱계니까 동률아 몇 가지? 저 새끼 산수 안 되죠. 4를 3제곱하면 몇 개야? 그렇지, 64개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 64가지. 그 다음 실제 필요한 거 20가지. 차고 넘치지. 그치? 그래서 이 방법 쓰는 거야. 실제 이 방법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 필요한 건 3년기 조합이니까.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봐. 아미노산이 총 표현할 수 있는 표현형이 64가지. 이건 표현 방법이. 그 다음 실제 필요한 건 20개만 있으면 돼. 이게 실제야. 차고 넘치잖아. 맞지?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봐. 잘 봐. 요 아미노산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자. A라고 하는 아미노산. 이 A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약분을 하면 대략 몇 개가 나와? 3대 1의 비율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어떤 미지의 A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 이 아미노산을 표현하는 방법이 AAA도 되고 ATA도 되고 AUA도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실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염기가 3개씩 조합을 하느냐? 필요한 건 20개. 그치? 그런데 이 20개를 모두 표현하려면 차고 넘치는 방법밖에 안 돼. 그래서 염기가 몇 개씩 결합한다? 3개씩 결합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3년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 3년기 조합에 의해서 우리는 한국말 말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말장난이라고. 잘 들어. 잘 들어. 자,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민혁아. 모든 아미노산은 표현 방법이 같다. OX. 그렇지. 똑같은 아미노산이라도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그치? 맞아? 됐니? 그럼 하나의 아미노산은 하나의 표현 방법을 갖고 있다? 그건 아니야. 맞아? 그럼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해도 같은 아미노산이 될 수 있다? 그것도 됩니다. 됐니?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러 표현 방법이 있어. 같은 아미노산은 무조건 같은 표현 방법이지, 승원아. 아니지. 같은 아미노산인데도 다른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아미노산 한 개당 평균 3개의 표현 방법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학교에서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난 몰라서 그러는데 시험 문제 더럽게 어려우면 여기서 난다겠지. 그치?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막 있다가 배우겠지만 여기 아미노산 막 써요. 쓰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 짓거리 하지? 복사를 할 거야. 복사를 할 거야. 누가 복사를 하죠? 현재 우리는 DNA의 3년기 조합을 배웠어. 이걸 누가 복사해가? RNA가 복사를 해갈 거야. 이때 이 RNA도 역시 3개씩 쌍을 이루게 복사를 해갈 겁니다. RNA의 3년기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이라고 해. 그러면 이 코돈은 총 몇 가지가 있어? 64가지가 있겠지. 3년기 조합이 64가지면 코돈도 64가지. 그치? 그때 이 64가지 중에 코돈 중에서 61개는 아미노산을 표현을 하고요. 3개는 종결 코돈입니다. 종결 코돈이라는 건 뭘까? 야, 너 더 이상 아미노산 생성하지 마.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근데 이것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다. 만약에 학교에서 알려줬다. 그러면 무조건 시험 내는 거야. 이거는 그냥 낼 수 없어. 이거는 종결 코돈 3개를 알려줘야지만 문제를 풀어. 그러면 니네 이따가 막 문제 풀 때도 막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염기배열이 막 나오는데 이 종결 코돈에 해당되는 염기배열이 딱 나오잖아? 더 이상 해석하지 말고 그 전까지만 해석해야 돼. 알겠니? 됐어? 됐니? 그래서 여기는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살짝 빼버릴 겁니다. 종결 코돈이 나왔다. 이것도 사실 고3용이고요. 요거 3가지 싹 다 외우셔야 돼. 이건 학교에서 수업 여기 나갈 때 종결 코돈 얘기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잘 들으세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나도 얘기를 해줄 거고, 얘기를 안 했다 하면 넘길 거야. 알겠니? 수업 시간에 졸지 마시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RNA의 3년기 조합도 역시 몇 개다? 64개니까 64개.
근데 이제 문제는 DNA는 3년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RNA는 코돈이라고 부르고 이 코돈을 복사해 나가서 여기 코돈에 맞는 녀석을 딱 붙여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생명중심 원리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3년기 조합입니다. DNA의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입니다. 밑줄 쳐. 하나의 아미노산, 연속된 3개의 염기. 밑줄.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만들 때 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필요하느냐? 여기 써있지. 별표. 3개 정도 하세요. 3개 정도. 바로 필수 아미노산 20개를 모두 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건 64개고요. 실제 필요한 건 20개니까 오? 차고 넘치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아미노산 1개당 아미노산 평균 1개당 표현 방법이 몇 개가 있다? 표현 방법이 최소 3개 이상이 있다. 여러 개 이상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지. 그 다음 3년기 조합은 DNA입니다. 자, 이 DNA 원본을 이제 복사할 거야. 누가? RNA가. 그러면 RNA의 3년기 조합을 뭐라고 해? 코돈이라고 해. 코돈은 복사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RNA의 3년기 조합을 우리는 코돈이라고 하고 이 코돈이 복사를 할 때 밑줄 쳐 DNA의 3년기 조합과 상보적이래. 이제 이걸 조금 더 알아두셔야 돼. 니네 얘는 DNA지. ATCG가 있지. 얘는 RNA지. A 다음에 U 다음에 C 다음에 G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 얘는 A 그 다음 C 그 다음 C라고 하자. 맞아? 그러면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첫 번째 가닥이 A고 두 번째 가닥이 C고 세 번째 가닥이 C라면 나머지 가닥은 여긴 T였을 거고 여긴 G였을 거고 여긴 G였을 거야. 맞아? 그래서 니네들이 이번 시험에 나와있지만 A는 T끼리 C는 G끼리 결합하잖아. 맞아? 됐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는 방법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수소결합에서 얘는 2줄 얘는 3줄이니까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그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 나오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나 관심 있는 거 이거야. 야, 이건 DNA끼리고 DNA 원본을 RNA가 복사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복사를 하느냐라는 게 포인트지. A를 T로 복사할 거야? RNA는 T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A를 복사할 때는 U가 대체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 C는 G로 대체하고 역시 C는 G로 대체. 그럼 만약에 이번에는 문제를 살짝 바꿀게. 살짝 바꾼다. 요 자식이 T라고 돼 있어. 됐어? 그러면 A는 U로 바꾸고 C는 G로 바꾸고 T는 뭘로 바꿔? A로 바꾸면 되는 거지. 맞냐? 됐어? 자, 그래서 요거 써주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 필기 좀 하세요. 자, DNA 3년기 조합과 상보적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A는 U로 바꾸시고요. T는 A로 바꾸시고요. C하고 G는 그냥 맞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다? A를 U로 바꿔준다. 왜? RNA 3년기 조합인 코돈은요 유라실밖에 없어. 타이밍이 없죠. 자, 그럼 이 방법 별표.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방법을 씁니다. 동일한 유전보호를 쓰고 이 동일한 유전정보를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해? 생명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고 이 생명중심 원리가 왜 공통적이냐? 밑줄 쳐. 우리의 조상이 공통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도 세균도 다 공통조상으로 지내와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이라고 하는 니네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 그거를 배양하기 위할 때 어디다 배양을 할까? 대장균에다가. 알겠니? 대장균 세균이지. 그 세균 안에 DNA가 있어. 플라스미드라는 거. 그걸 잘라. 그 다음에 사람의 DNA를 박아. 그 다음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 대장균이 뭐를 하고 생각하는 줄 알아? 내 몸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있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바로 뭘 만들어? 자기 몸에 필요도 없는 인슐린을 마구마구 대량으로 증식해버려. 그 방법이 이 방법 쓰는 거야. 세균하고 사람도 역시 뭐다? 같은 공통된 조상으로 출발해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부터가 실전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 자, 이제 생명중심 원리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이제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여기가 이제 안병우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야. 별표하시고. 자, 생명중심 원리 지금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자, 핵 속에 DNA가 있었지. 핵 속에 DNA가 있었습니다. 이 DNA에는요, 유전자 정보가 바로 염기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어. 참고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 참고적인 얘기. 참고적인 얘기. 니네 하나의 유전자에는 하나의 유전 형질을 결정할 때는 염기가 보통 3000개가 관여를 해. 염기가 3000개라고 했으니까, 그치? 염기 3개당 아미노산 하나지. 그럼 특정 유전 형질 단백질 하나 만들려면 바로 몇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다는 얘기야. 1000개. 그치? 3000개의 염기가 하나의 유전자니까 3000개의 염기는 3개씩 나누면 1000개의 아미노산이잖아. 맞아? 그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핵 안에 DNA가 있고 그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뭘로? 염기배열로. 그거를 누가? RNA가 복사해 옵니다. 됐지?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여기다 핵은 여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핵 여기서 복사해. 핵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리보솜으로 갑니다. 그럼 리보솜으로 가서 이제 그걸 번역시켜서 단백질을 만들어. 이때 이 리보솜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리보솜이 어디 있니? 핵 바깥쪽에 있지. 핵 바깥쪽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세포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요거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배워야 될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니네 DNA가 RNA로 복사할 때 이 복사하는 방법을 전사라고 하는데 이 전사할 때 방금 전에 썼죠. A는 뭘로? U로. T는 뭘로? A로. C하고 G는 그냥 맞바꿔라. 상보적으로 우리가 복사를 한다. 그런 다음 단일 나선인 RNA를 우리가 번역시켜서 바로 단백질을 만든다. 번역한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을 붙인다는 얘기야. 됐니?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핵 속에 DNA가 있었다라고 한번 보자. 그럼 DNA는 이중나선이니까 크게 두 개의 가닥이 있을 거야. 그래서 편의상 요거를 1번 가닥, 편의상 이거를 2번 가닥입니다. 니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거 찾는 겁니다. 됐니? 그럼 잘 봐봐. 일단 몇 개씩 끊을 거야? 3개씩 끊을 거야. 3개씩? 3개씩 끊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일단 대충 눈치채는 거. 3연기 조합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그럼 3연기 조합이 4개가 있으면 코돈도 몇 개가 나오겠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지. 누굴 복사할지 모르겠지만 위나 아래나. 그치? 그럼 코돈이 4개가 나왔으면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하겠지.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려면 승원아 무슨 결합이 일어나야 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걸 무슨 결합?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몇 개? 그렇지. 3개죠. 아미노산 하나, 아미노산 2개, 아미노산 3개, 아미노산 4개. 그치?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펩타이드 한 번, 아미노산 펩타이드 둘, 아미노산 펩타이드 3 맞잖아. 그래서 니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미노산이 10개야, 펩타이드 결합 9개, 물 분자도 9개. 아미노산이 100개야, 펩타이드 결합 99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과 물 분자 수를 물어보면 하나 빼버리면 돼. 됐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잘 봐. 현재 UGG라고 나와 있어. 됐지? 그럼 UGG니까 이걸 가지고 니네가 눈치채야 돼. 아, 이 UGG는 어떤 놈이다? 처음에 ACC가 있었구나 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맞아? 그럼 ACC는 어딘지 봤더니 여기 있네. ACC. 아, 그래서 나는 이걸 우리가 복사했고 이건 사용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ACC를 복사해가지고 내가 복사한 그 결과물이 UGG야. 맞지? 근데 이 UGG를 보니까 잘 봐. ACC의 상보적인 DNA 가닥은 TGGG. 맞잖아. 맞아?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봐. 어차피 이 새끼를 상보한 거잖아.
근데 차이점은 뭐야? 이 새끼는 T가 있고 얘는 U가 있다는 거지. T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DNA 전사에 사용되는 가닥의 반대 가닥하고 거의 비슷한 게 코돈이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고, 이 코돈은 요 DNA 나머지 가닥의 T를 U로만 바꾼 거구나. 됐어?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니네 이거 얘기해줘야 돼. 잘 봐. 이걸 가지고 이걸 알고 이걸 알 수도 있고, 거꾸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얘도 하니까 얘에서 요 T를 U로만 바꾸면 RNA 코돈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이걸 가지고 이거, 이의 거 가지고 아래 거 마구마구 바꾸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눈치채야 돼. 다시 한번. DNA의 반대쪽인 녀석에 T만 U로 바꾸면 그게 RNA 코돈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 UGG를 갖고 RNA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리보솜에 가 있는 거야. 됐니? 됐어? 그럼 이번엔 여기가 AAA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TTT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그럼 세 번째는요. 여기가 GC입니다. 그럼 여기는 CCG가 있었다는 얘기고. 자, 아직까지 무슨 색을 한 번도 안 썼냐? 이걸로 하자 그냥. 이번엔 UCA입니다. 그러면 AGT가 있었다라는 얘기지.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가닥을 우리가 복사를 해서 RNA가 완성이 됐구나라는 거 알아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바로 리보솜으로 가야 돼. 이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핵 속에서 DNA를 복사하고 그 다음 리보솜으로 뿅 하고 이동하는 요 RNA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M이라고 쓰고 메신저 RNA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메신저 RNA라고 해. 이게 메신저 RNA야. 그럼 이 메신저 RNA가 바로 저기는 UGG, AAA, GGC, UCA를 갖고 정보를 갖고 이쪽으로 들어가. 되니? 그 정보를 갖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 타닐라선으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야. 되니? 이렇게 쓱 들어가면 요 리보솜 주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처묵처묵 했었지. 처묵처묵한 상태에서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지질도 먹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 몸속에서 마구마구 하고 분해됐을 거야. 분해돼 가지고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세포 안에 가득 든 상태야. 그 중에서 나는 단백질이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아미노산이 1번부터 20번까지 쫙 배열되어 있어. 뭔 얘기인지 알아? 줄 맞추고 있는 거야.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 아미노산 4번, 아미노산 5번 이런 식이 있을 거야. 그치? 이때 이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RNA가 있습니다. 그 RNA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생겼어. 되니? 됐어?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tRNA라고 부르는 거야. 되니? 근데 이 tRNA는요 어떤 녀석이야? 번역에 관계되어 있는 RNA다 해서 트랜스퍼 RNA다. 그래서 tRNA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네들은요 전부 어떤 녀석이냐? 이런 녀석이야. 리보솜에서 좀 이따가 나를 부를 거야. 누구? 하면 그 반대되는 녀석 딱 가서 붙게 돼. 이게 무슨 역할이냐? 여기에서 N극 하면 여기서 S극이 딱 붙어. 여기 S극 하면 N극이 딱 붙어. 여기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붙어. 이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복사해 온 걸 가지고서 내가 어떤 아미노산을 붙일 것이냐 그 얘기를 할 거야. 이제 붙는 과정 배울 거야. 코드를 해석하는 거.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UGG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1번이 붙어라 라는 정보야. 그럼 아미노산 1번이 붙기 위해서는 이 아미노산 1번을 갖고 있는 tRNA가 여기 붙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UGG가 N극이라면 이 아미노산 1번을 갖고 있는 tRNA는 S극이 돼야 되지. 다른 말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이 되려면 승호야 무슨 결합이 돼야 돼? 서로 반대되는 결합을 아까 네 글자로 무슨 결합을 하겠어? 상보결합 새끼야. 뭐라고? 상보결합. 그래서 UGG가 되려면 여기 아미노산 1번을 갖고 있는 새끼가 어떤 놈이야? ACC야.
그러면 UGG가 딱 들어가면 ACC가 딱 붙지. 딱 붙어. 알겠니? 근데 이 ACC를 가만히 봐봐. 이 새끼하고 똑같네. 그치? 그래서 이 새끼하고 얘는 T하고 U만 반대고 이 새끼하고 얘도 T하고 U만 반대야. 알겠어? 되니? 그래서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일맥상통하는 거야. 알겠냐? 요 새끼는 이거 짝꿍. 얘하고 똑같아. 짝꿍. 얘하고 얘. 그래서 요 녀석을 복사한 게 얘건데 얘는 얘하고 짝꿍이지. T하고 U만. 이 새끼하고 얘도 짝꿍이야. 됐어?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T하고 U만. 그럼 이번에는 아미노산 2번이야. 아미노산 2번은요. AAA가 여기에 딱 붙게 하려면 얘는 어떤 염기를 갖고 있어야 돼? UUU가 있으면 되겠지. 그럼 U하고 A는 서로 상부적이니까 딱 달라붙겠지. 맞아요? 그럼 GGC에 딱 달라붙으려고 하는 게 아미노산 3번이야. 그럼 얘는 뭘 갖고 있어야 돼? CCG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 민혁 이해되고 있니? 그 다음 아미노산 4번이 달라붙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A, G, T가 있으면 되겠지. 됐니? 이렇게 특정 코드에 담겨있는 아미노산을 붙이기 위해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런 애들을 안티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의 반대다 해서 안티코돈이라고 해.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하나의 코돈을 주어줘. 그 하나의 코돈을 가지고서 DNA 두 가닥 찾을 수 있지. 맞지? 이걸 가지고서 ACC를 찾고 ACC를 가지고서 나머지 가닥 TGG를 찾고 그 다음 요 UGG 가지고서 아미노산 1번이 달라붙는다 라고 하는 걸 통해 아미노산 1번을 갖고 있는 안티코돈은 ACC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어. 됐냐? 됐어?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걸 가지고 이런 거 찾고 이걸 찾거나 거꾸로 이거 가지고 이거 찾고 이거 찾을 수 있지. 그치? 다 연결되는 거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미노산 1번, 2번, 3번, 4번 아미노산이 총 4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의 펩타이드 결합이 3개가 나올 거예요. 3번. 그래서 가로 열고 물 분자는 3개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요 새끼가 여기 이거부터 요 새끼가 갑자기 A로 바뀌어버렸어. TAT 이렇게. 맞아? 그러면 TAT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 AUA로 바뀌겠지. 또 ATA 쓰지 마. 그러면 AUA로 바뀌면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UAU로 바뀌지. 그러면 UUU가 아미노산 2번이었잖아. 그럼 UAU는 아미노산 2번일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맞잖아. 니네 아까 얘기했어. 아미노산 한 개당 여러 개의 표현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아미노산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바뀌겠지?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아미노산이 6번이라고 해보자. 20개 중에 6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원했던 거는 1, 2, 3, 4 단백질이었지. 근데 지금은 1, 6, 3, 4 단백질이지.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단백질이야? 내가 원하지 않는 단백질이야.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단백질이니까 이건 바로 유전 정질이 똑바로 나와? 이상하게 나와? 이상하게 나오지. 이게 바로 유전질환 유전병입니다. 됐냐?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이게 왜 갑자기 A로 바뀌는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외부에서 무슨 환경 변화가 생겨서 생길 수도 있고 이거 한번 이렇게 되면 이 형질이 이 염기 배열이 자손한테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식도 나하고 똑같이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전사 번역하는 거. 그 다음 번역할 때 안티코돈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들 책에는요 요거 안티코돈 얘기를 니네가 써놓아야 돼. 써놔야 돼. 뭘 써놓냐는 얘기는 요걸 써놓으란 얘기야. 니네 아미노산 1번에다가 ACC, 아미노산 2번에다가 UUU, 3번에다가 CCG, 4번에다가 AGT, 그 다음 안티코돈이다. 써놔. 이거 다 써놓으세요. 이 부분.
나머지 건 다 이거하고 이건 써 있으니까 안 써도 돼. 안티코돈 요것만 쓰라고. 요거 ACC, UUU, CCG, AGT 이런 거. 다 쓰셨습니까? 다 썼으면 이거를 또 한글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 니네 한글이 재밌는 게 이 설명하는 방식이 딱 맞아. 한글의 글자는요,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 아니야? 낱말이 3개잖아, 3개로. 그래서 잘 봐. 여기에 총 하나, 둘, 셋, 4개의 글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 그치? 그래서 원본이 이거야. 원본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요, 쌍디귿, 오의 이응, 여기는 쌍디귿 에의 이응, 여기는 기역의 우에, 여기는 없음. 없을 수도 있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니을의 이의 없음. 이렇게 됐지? 없는 거는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본이 뭐야? 똥땡구리야. 맞아? 이렇게 똥땡구리라고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코돈이 이 똥땡구리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제 복사한다는 얘기야. 복사를 해. 그러면 이 똥땡구리에 해당되는 정보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쌍디귿 오의 우가 있으면 여기에 똥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고 있는 글자가 여기에 딱 붙고, 여기는 땡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딱 붙고, 여기는 구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에 딱 붙고, 니라는 글자가 딱 붙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똥땡구리가 원본에 저장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걸 가지고 알아내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 됐으니까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은요, 밑줄 칠 게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 그거 밑줄 쳐.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밑줄 쳐. 그럼 특정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거 써야 돼. 가로 열고 DNA 염기에 배열에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럼 DNA 염기 배열에 왜 이상이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었던 염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염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 이걸 치환이라고 해. 그 다음 있었던 염기가 밀려 뭔가 삽입이 됐다는 얘기지. 그 다음 앞에하고 뒤에가 바뀌어. 이렇게 이런 거 기타 등등등. 아무튼 염기별이 이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내가 원하지 않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져. 내가 원하지 않는 아미노산. 내가 원하지 않는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단백질이 만들어져. 내가 원하지 않는 단백질 때문에 유전 형질이 바뀌었어? 그치? 그게 바로 유전질환이야. 그런 개념 중에서 제일 잘 오는 게 2가지가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고 두 번째가 PKU입니다. 먼저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할게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일반적인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도너츠 모양인데, 이 도너츠 모양의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여기에 산소를 결합시켜서 얘를 온몸에 산소를 잘 날라주는 그런 역할이야. 그런데 남모양 적혈구는 말 그대로 기역자 모양이지.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됐어.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야. 맞아요? 그럼 이 비정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모세혈관 내부에 동글동글한 게 있으면 어느 부분에 쌓이지 않고 다 한쪽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어느 특정 부위에 이런 식으로 쌓인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혈관을 막을 수가 있지. 혈관을 막게 되면 혈관이 만약에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자. 그럼 여기에서 계속 혈구가 쌓여. 그럼 여기가 빵빵빵빵빵빵빵빵 빵 터지지. 됐어? 이러다 무슨 일이 벌어져?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 뇌에서 혈관 터지면요, 죽습니다. 맞아? 이러해서 생존의 유리에 불리해. 굉장히 불리하는 거. 이게 바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빈혈이라든지 어지러워요. 그치? 신체 내부 기관이 손상합니다. 기관이 손상 일어나기도 해요. 너네 참고적인 얘기, 피가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잖아? 그럼 그 주변 조직이 썩는다. 썩어.
주변 조직이 썩으면 사람은 그 고통을 못 참아. 다시 한번 뭐라고? 사람은 그 고통을 못 참아. 졸라 아파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돌게 만들잖아. 심장 내부가 기형 심장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피가 한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피가 고였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심장 부여잡고 으악 소리 내면서 기절해. 알겠니? 잠깐 동안 그래도 그거 사람 못 참습니다. 알겠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병원을 가야 돼. 빨리빨리 병원을 가야 돼.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런 사람도 많고, 막 멀쩡하고 있다가 갑자기 으악 하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정상 헤모글로빈은 만들려면 CTT입니다. 맞지? CTT 맞지? 봐봐, 맞아? 자, 그러면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이 CTT를 누가? RNA가 복사를 할 겁니다. 그럼 복사를 하면요, GAA라고 복사를 해가지고서 어디로 갈 거야? 리보솜으로 갈 거야. 그럼 리보솜으로 가면 이 리보솜에서 정상적인 이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시킬 겁니다. 참고적인 얘기, GAA는요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결합돼야 돼.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여기 있는 정상 아미노산은요 어떤 코돈을 갖고 있어야지만 얘하고 붙냐? 여기에 붙어있는 안티코돈 얘기하는 거야. GAA하고 붙으려면 CUU를 갖고 있으면 되지. 맞지? 이게 안티코돈이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탁 붙어. 그래서 지들끼리 막 결합을 해서 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는데, 이 정상 헤모글로빈끼리 만들어질 때 봐봐. 이놈과 이놈하고 이놈은 서로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지. 서로 결합하지 않아. 따로따로 존재를 합니다. 맞아? 그런데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걸 보니까 CAT로 바뀌었어. 바로 요 새끼가 바뀐 거야. 그럼 T가 A로 바뀐 거지. 이런 건 아까 뭐라고 했어? 치환이라고 했다. 됐니? 그러면 아니면 요 CTT에 하나가 A가 첨가될 수도 있지. 그럼 CAT로 바뀌겠지. 끄트머리 있는 T는 다음 아미노산 밀리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요, 이제 전사를 할 때 GUA로 전사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GAA였는데 갑자기 GUA로 바뀌면 그 리보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아미노산이 이 자리를 대신할 거야. 이 새끼가 바로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누구야? CAT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 잘못 썼다. UGU CAU sorry CU야. 그래서 아까는 CUU가 여기에 딱 붙었는데 이번엔 CAU가 달라붙어. 그럼 다른 아미노산이 달라붙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다른 형질이다. 그래서 형질이 달라. 그래서 정상하고 비정상하고 틀려. 얘네들은 서로 안 붙었잖아. 지들끼리 붙어버렸어. 딱! 맞아? 그래서 붙어서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길쭉길쭉 남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산소 운반을 잘해준다, 못해준다, 못해준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질환이다라는 거 배웠고요. 자, 이제 오른쪽 보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선천적 대사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비뇨증. 들어본 적 있지? 백색증. 그 다음 페닐케톤 요증이 있습니다. 자, 저 얘기 살짝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사람의 질병 중에서 PKU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바로 페닐케톤 요증이야.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어. 특정 아미노산. 되니?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서 분해를 못 시켜. 특정 페닐케톤이라는 단백질을 분해를 못 시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 바로 오줌 속으로 빠져나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못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데, 이걸 걸리게 되면요, 독소가 나와가지고 뇌세포의 성장을 제외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어렸을 때 저 병에 걸리게 되면 특정 아미노산인 저 아미노산이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여 뇌세포가 안 자라 IQ가 겨우 50이야. 근데 IQ가 50이면요,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습니다. 맞아? 선생님 IQ 50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니들 머리의 반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잠깐만. 니들 머리가 한 IQ. 야, 민혁아 IQ 얼마 정도 돼? 그래도 100은 넘지. 그치? 그거의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승원이도 100은 넘지.
너는? 니네 IQ 검사 하니? 하니? 물어보고 나 궁금해서 요새. 선생님 때는 했어요. 선생님 때는 나 아직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6학년 때 바야흐로 선생님 국딩이다. 초딩 아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가 1988년이었죠. 그때 학교에서 IQ 검사를 한 거야. 근데 나는 대충 하고 말이 자야지 하는 마음에 대충 했단 말이야. 바야흐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몇 달 지난 후 성적표를 하나 받아왔어. 그 성적표가 무슨 성적표야? IQ 테스트. 얼마나 나왔을 것 같냐 승호야? 그렇게 많이? 내가 120 나왔으면 얘기를 안 해 이 새끼야. 91. 아직도 기억해. 91.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반에서 멍청한 새끼가 돼버렸어. 그치? 우리 반에서 진짜 개멍청한 새끼. 딴 자리 세 자리 난 두 자리라고. 니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이 새끼 IQ 두 자리 아니야?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치? 개나 뭐 물고기 취급받는 거야. 나 진짜 IQ 두 자리여가지고 개망신 당했어. 개망신 당한 거야. 진짜 이렇게 쪽팔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절지부심. 그거 알아? 이씨 다음번에 있으면 열심히 불어야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가니까 또 하래. 그래 열심히 했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 승우야 찍어봐. 이거. 찍어봐. 비슷해. 127 나왔어. 그래서 91에서 127 이제 세 자리잖아. 물론 어떤 새끼는 150도 나오고 160도 나오고 그랬는데 난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일단 세 자리니까 그래도 최소한 남들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면 놀림은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행이었어.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이제 건너뛰고 대학교 때 우리 교수가 무슨 수업을 듣는데 이러는 거야. 이거 대학원생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연구자료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하면 학점 잘 줄게 뭐 이렇게 해준 거야. 야 니들 같으면 하겠냐 안 하겠냐? 하지! 그래서 했어. 1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표를 줬어. 이제 그게 나의 맨 마지막 IQ야. 얼마일 것 같아? 대학교 때 찍어봐. 너 잘 찍잖아. 설마. 나 그렇게 머리 좋지 않아. 136인가 7인가 나왔어. 그게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IQ 테스트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알아? 그 카톡 같은 데 보면 당신의 IQ는 얼마입니다. 뭐 테스트하는 거 있지? 그건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그거는 150 얼마 나왔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공신된 기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의 공식적인 IQ는 130 얼마예요. 봐봐. 130 얼마짜리도 니들한테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는데 이해를 다 해가지고 니들은 나보다 머리가 좋을 거 아니니? 그치? 자라나는 색싹이고 야 나는 내 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있어. 니들은 내 세포가 점점 무럭무럭 재생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나도 할 수 있는 거 니들이 못한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저는 머리가 너무 똘똘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 번씩 담배를 피면서 내 세포를 파괴한다요. 장난해? 담배 피다가 어느 순간 골로 갑니다. 담배는 그만 피세요. 알겠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PKU 이 현상 때문에 IQ가 50이 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애들은요 평생 단백질을 못 먹습니다. 단백질을 못 먹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기 못 먹는다는 얘기야. 불쌍해. 이거 치료가 없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특정 단백질이 들어있는 걸 못 먹는데 일부 몰지각한 새끼들이 네이버 지식놈한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저는 PKU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식단 관리를 해서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써 있어. 그렇게 나이는 뭐 지금 20 몇 살인데, 그치? 평생 안 먹었겠지. 그러면 그런 이제 대학 가서 이렇게 보면 고기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자기도 막 미치겠는 거야. 먹고 싶은 거지. 밑에 댓글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 의사들이. 죽고 싶으면 드세요. 죽고 싶으면 드세요. 진짜야. 죽고 싶으면 드세요. 알겠냐? 무서워. 이거는 강제 채식이야. 강제 채식. 이걸 먹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 내 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이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IQ 50이 되는 거죠. 고기 먹다가 바보 되는 거야. 이러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배울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는 1번부터 지금 현재 예제가 8번까지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니들이 푸시고요. 숙제는요. 잠깐만. 숙제는 조금만 낼게. 숙제는 170페이지부터 1페이지까지 거기가 숙제다. 알겠니? 171페이지까지 숙제야.
이거 언제까지 해와야 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오시는 거야.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할 겁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할 거예요. 10시 반. 10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문제 푸세요. 문제 푸는 시간 한 5분 정도 줄게. 5분 정도 줄 테니까 빨리 풀어. 그러고 요거 풀고 오늘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과 선택한 애들이 있잖아. 야, 민혁아, 넌 문과 이과야. 동률이는 문과? 너는 그러면 과탐은 하나도 안 선택했어? 생활과학은 빼고. 생명과학이나 관심 있지. 승원이는 이과? 소정이도 이과? 너는 뭐 선택했냐? 지구과학은 3학년이에요, 니들 학교는. 그 물화생 선택했다는 얘기구나. 생지가 아니라 지구과학은 3학년 때 한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혹시 내년에 바뀌어? 혹시 내년에 지구과학 한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는? 민혁이 너도? 오호, 빡세겠군.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난 기억 못해. 그런 거 내가 니들한테 문자 보낼게. 문자 보내면 폼이 있을 거야. 폼에다가 문과입니다, 이과입니다, 저 이 과목 선택했습니다, 학원에서 설강되면 이 과목 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름 쓰시고 학교 쓰시고. 됐지? 내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빨리 해. 빨리. 담배 안 피는데 자꾸만. 야, 그거 니들 아냐?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방송국 이름이잖아. 옷 저렇게 만들어서 승호 옷처럼 저런 거 만들어서 히트 쳐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메이커가 나왔어. CNN. 알아? CNN. 웃겨 죽는 줄 알았네. 여기는 6번, 7번 풀려고 내가 니들한테 풀라고 시킨 거야. 6번, 7번. 니네 수련회 가면 월, 화, 수 이렇게 오는 거야? 수련회야? 수학여행이야? 수련회야? 수학여행 안 간대? 2학년 때 간대? 그래 좋다. 야, 안 가는 것보다 낫잖아. 저기 용산 안 간다던데. 걔들 입 대빨 나왔던데. 니네는 대박이네. 수련회 어디로 가냐, 성원아? 충북 진천? 야, 우리 때보다 나을 거 아니야. 우리 때는 수련회 가면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 앞으로 골라, 우로 골라, 뒤로 골라. 진짜 대준 줄 알았어. 수련회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굴러러 가는 거야. 대가리 박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군사정권이야, 군사정권. 개놈의 새끼들. 빨리빨리 푸세요. 민혁이 다 했냐? 몇 번? 3번만 못했어? 나머지는 다 했고?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를 3번을 4번도 있구나. 끝까지 안 올라가네. 이렇게 해야지 뭐. 동률이 다 했어? 승원이는? 승호는? 소정이는? 다 했어? 자, 보자. 빨리 가야지. 자, 일단 염색체죠.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습니다. 염색체 한 개를 쫙 풀면 염색4로 돼요. 이거 염색7야. 이거 염색4입니다. 실사자. 그런 다음에 이걸 풀면 힐손 단백질과 그 다음 뭘로 구성되어 있다? DNA로 구성되어 있어. DNA. 이때 이 DNA의 특정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전자라고 하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쓰자. 요거 전체를 DNA라고 하고 DNA의 특정 부위 C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특정 부위를 유전자 C지. 자, 5번.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했어. 복사하고 원본 복사해서 사본으로 붙여넣게 하자. 그치? 이걸 뭐라고 해? 생명중심 원리죠. 동물세포는 전사가 핵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어. 맞아요. 전사. 그 다음 번역은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 번역은요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지. 단까지만 쓸게. 그 다음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질의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지구에서는 거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보호를 사용한다. 같은 방법 쓴다. 왜? 공통조상으로 진화해서 그렇지.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 밑에 2번. 오케이. 자, 2번 볼게.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 맞아요. 한 문자의 DNA는 한 개의 유전자? 아니라고 했지. 이거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 다대응이야.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틀렸죠.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나타난다. 맞지? 그래서 유전자의 유전 정보, 즉 DNA 염기 배열이 바뀌면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상한 단백질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걸 유전질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 3번입니다. DNA 염기 서열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 염기. 조심해. DNA의 3연기 조합이야. DNA가 3연기 조합이야. 그래서 정답은 3연기 조합. 3연기 조합. 그 다음 이 3연기 조합 DNA 걸 복사한 걸 뭐라고 불러? RNA의 3연기 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코돈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책에 따라서 니들도 나중에 찾아볼 수 있지만 O2 같은 경우는 나와 있고 뉴올리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코돈표라고 해서 코돈표. 그 코돈표를 보면 와 똑같은 아미노산인데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코돈표를 보면 개시 코돈이 있고 종결 코돈이 있어. 개시 코돈은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부터 번역 시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지금부터 번역 시작이 있었으면 지금부터는 번역 끝 이게 있겠지. 유전자가 끝났어요. 그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종결 코돈이라고 한다. 종결 코돈은 3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6번, 7번. 자, 이제 DNA가 있는데 이제부터 살펴볼 게 있어. 자, 해봐. 하나, 둘, 셋. 아미노산 하나. 하나, 둘, 셋. 아미노산 둘. 하나, 둘, 셋. 이게 온전하지. 요 RNA의 3연기 조합 이거 코돈이라고 한다. 그치? 자, 일단 요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 전사. 요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 번역. 얘 어디서 일어나? 핵. 얘 어디서 일어나? 리보솜. 됐지? 그 다음 이제 온전한 걸 가지고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UU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본은 AAA였겠죠? 그래서 가닥 1번을 복사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은 거야. 그래서 코드를 가지고 3연기 조합을 찾은 거죠. 됐니? 그러면 이제 위에 거하고 아래 걸 이제 조합 한번 해보자. 일단 조합할 때 쉬운 거부터. 위에를 보면요. 지금 현재 가닥 1번과 가닥 2번이 전부 다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알아. 자, 여기가 A, T, G였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었겠어? 상부결합 T, A, C가 있었겠지. 우린 가닥 1번을 복사한다고 했으니까 T, A, C를 복사하려면 A,
UG가 붙을 거야. 그런데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걸로 복사할 때 얘랑 얘가 서로 T가 U로만 바뀐다라고 했어.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옆에 걸로 한번 이용해 보자. G야. 그러면 뭐라고 했어? T를 U로만 바꾼다고 했지. 바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얘는 정답이 뭐야? AAG지 그냥. 맞잖아. 그치? 그 다음 니은은 G의 상호적 결합이니까 C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TTC가 되는 거지. 됐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코도니 3개니까 아미노산 3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한 번, 두 번, 물 분자 2개 나오고요. 그치? 그 다음 아미노산 1번이 지정이 되려면 여기에 안티코돈이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AUG의 상부적 결합이 되려면 UAC가 상부적 결합이 돼야 돼. 그런데 이 UAC는 첫 번째 가닥에 T를 U로만 바꾸는 게 그 녀석이지. 맞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요거 UUC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T를 U로만 바꾸면 되니까 UUC 이렇게 해도 되지. 마지막 같은 거 UUU니까 얘는 상부적 결합이 AAA야. 맞아? 근데 좀 빠르게 하려면 요거 보고 그대로 쓰면 되지. AAA. 이렇게. 이게 안티코돈이야. 됐죠? 그래서 안티코돈이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세 번 붙어. 이렇게 첫 번째 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딱 가면 가자마자 얘하고 딱 붙으면서 물이 한 푹 빠져 나오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UUC하고 UAC는 뒤지고 뒤지는 거야. 필요 없으면. 됐니?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슉 결합해서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이제 이 단백질 때문에 유전 형질이 발현되는 거죠. 자, 가닥 1번과 2번 중에 전사에 사용된 가닥은 1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을에 알맞은 염기를 쓰세요. 다 썼지? 다 썼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 4번하고 8번입니다. 4번 DNA가 RNA로 복사하는 걸 뭐라고 해? 전사. 어디서 일어나? 해관에서. 그 다음 이 RNA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니은이라고 해. 니은을 뭐라고 해? 번역. 이때 이 번역되는 장소는 리보솜이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다음은 유전자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유전 질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돼 있어.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DNA 염기설 중 한 개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뀜으로 인해서 정상과 다른 헤모글로빈이 형성된대. 원래 원칙적으로 필요한 게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갑자기 염기 배열이 바뀌어서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대체가 됐어.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던 녀석들이 막 붙어서 남모양이 돼버린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우리는 금요일 날 볼 겁니다. 금요일 10시 반에 오세요. 아시겠습니까?